오케이. 한 말이 잘 됐네. 자, 이제 확통제 네 번째 대난인 제한된 조건이 있는 순열. 자, 여기는 일단 난이도가 크게 어렵진 않다. 뭐 맨날 안 어렵대, 그지? 맨날 안 어렵. 자, 근데 여긴 진짜 안 어렵다. 자, 일단 문제 볼게요. 자, A, B, C, D, E, F를 일렬로 세우는데 A를 맨 앞에 세우고 B는 A와 이웃하지 않는다. 이건 좀 너무 간단한 문제겠지? 야, 6명을 일렬로 세우는데 A를 맨 앞에 세우고 근데 A하고 B는 서로 이웃하지 않는다 했으니까 B가 위치를 선택하는 방법 4가지 있겠죠? B의 위치를 결정하는 방법. 자, B의 위치를 결정하는 방법이 4가지. 그래서 예를 들어 B가 여기 왔어. 그럼 나머지 4가 자리에 나머지 4명을 일렬로 앉히면 되기 때문에 곱하기 4팩토리얼은 자, 나머지 인원수를 나열하는 방법일 수다. 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끝. 너무 쉽네? 자, 14번 문제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 어려울 수 없고 다 쉬울 수는 없으니까. 자,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아왔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로 구성된 6명의 가족이 자, 그림과 같은 6개의 좌석에 지금 현재 앉으려고 하는데 중요한 건 할머니, 할아버지가 같은 열에 같이 이웃해서 앉고 엄마하고 아빠도 서로 같은 열에 이웃하는 앉는 방법의 수를 지금 현재 계산해 달라 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럼 니네가 이제 생각을 할게. 할할 커플이랑 이제 엄마 아빠 커플인데 할할 커플이 앞으로 올 것이냐 뒤로 오게 될 것이냐. 왜냐면 자리가 4자리면은 커플들이 다 한쪽에 몰아서 앉을 수 있는데 자리가 3개밖에 안 되다 보니까 그럼 할아버지 커플들이 앞으로 올 것이냐 할할 커플이 뒤로 갈 것이냐. 일단 먼저 얘를 결정해 주셔야 되고 자, 첫 번째 니네가 고민할 것인 게 자, 할머니하고 할아버지입니다. 자, 앞에로 갈 것이냐 아니면 뒤로 갈 것이냐. 경우에서 계산하는 게 일단 경우에서 2가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예를 들어 할이 앞으로 오고 자, 부모가 뒤로 가는 그런 경우의 수를 이제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근데 할머니하고 할아버지가 자리를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서로 또 이웃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그 여기에 이웃하게 앉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에 이웃하게 앉을 수도 있고 근데 그 위치를 결정하는 방법이 2가지인데 여기에 만약에 할머니, 할아버지 앉는다 한다면 할머니하고 할아버지가 또 위치를 바꾸는 방법까지도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2번째, 자, 할의 위치. 자, 할머니하고 할아버지가 앉을 수 있는 위치를 결정하는 방법 2가지에다가 근데 위치가 결정이 되고 나면 할머니하고 할아버지가 위치를 서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 경우에서 2가지까지. 그럼 마찬가지로 3번째, 자, 엄마, 부모가 자리의 위치, 부모의 위치,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면 여기 2군데. 근데 그 중에서 또 부모가 서로 위치를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또 2가지 경우의 수. 자, 그래서 예를 들어 할머니가 여기 앉았고, 할아버지 여기 앉았고, 자, 부가 여기 앉았고, 자, 모가 앉은 상황이다. 까지 지금 현재 경우의 수를 계산을 한 거죠. 자, 그럼 나머지 이제 딸하고 아들이 자리를 선택하는 방법은 자리가 2개 남았고, 사람들 2명이 남았으니까, 그래서 아들과 딸이 자리를, 아들과 자, 딸이 자리를 결정짓는 방법을 쓰는 뭐가 된다? 2가지가 되더라. 그래서 전부 다 곱해서 64가지.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15, 16도 좀 간단하니까 또 뒤에 이제 원순열하고 또 같은 것이 순열 기다리고 있으니까 바로 한번 진행해 볼게. 자, 그림과 같이 정사각형 모양으로 배열된 9개의 원형 탁자에 3가지 색깔 빨강색, 파란색, 노란색 보자기를 이제 씌우려고 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1번, 2번, 3번을 적는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빨강하고 파란하고 노랑을 그냥 1번, 2번, 4번 색깔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거고 근데 얘를 칠하려고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집중. 자, 어떤 행과 어떤 열도 같은 색이 놓이지 않도록 칠하는 방법의 수를 계산해 달라. 요 문제의 확장판이요. 니는 혹시 모자 문제 알아? 모자 문제? A, B, C, D라고 하는 모자 문제. 그래서 여기 3줄에 여기 4줄인 그 문제가 그것도 뭐 한 29번인가 30번으로 나온 문제 있는데 요건 그거보다 좀 약간 간단한 문제라고 보시면 돼. 그럼 내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 잘 들으셔야 돼. 야, 이 뒤에 하는 원순열이나 이런 부분하고도 사실은 상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야, 내가 일단은 먼저 1행에 1, 2, 3을 적는 방법의 수를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해. 근데 지금 일단 밑에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자유롭게 1, 2, 3을 적을 수가 있을 거야. 그래서 1행, 내가 이를 1행이라고 한다면 여기를 1행, 여기를 1행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 자, 1행의 숫자를 적는 방법의 수가 몇 가지가 되냐면 3팩토리얼 되게 된다. 그래서 여기에 1, 3, 2를 적었다 칠게. 근데 생각을 해봐. 야, 여기에 1, 3, 2 적으나 1, 2, 3 적으나 밑에 있는 숫자를 적는 경우의 수가 달라질까요? 1, 2, 3을 적으면 밑에 뭐 방법이 한 3가지 되고 1, 3, 2 적으면 여기 방법이 2가지가 되고 그러지 않겠지? 동일하겠지? 모든 숫자 똑같으니까.
특별히 한 문자가 여러 개 색칠된다. 그러면 위치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모두 다 다른 문자고 그 6가지 방법이 기본적으로 들어가게 되더라. 그럼 정답은 6의 배수가 돼야 되니까 정답은 아마 1번 아니면 4번 둘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내가 1, 3, 2를 적은 다음에 밑에를 적는 방법의 수가 한 가지면 1번이 답인 거고 1, 3, 2를 적은 다음에 밑에를 적는 방법이 2가지면 4번이 정답이 되는 거고 그럼 밑에 과연 어떻게 이제 숫자를 적어갈 것인가 한번 천천히 적어볼까요? 자, 이번엔 내가 뭘 볼 거냐면 1, 열을 한번 보려고 해. 자, 여기 지금 현재 1을 적었기 때문에 여기에 2, 3을 적거나 아니면 2, 3을 적을 수밖에 없어서 일단 2, 3을 적는 경우하고 자, 1, 3, 2를 적고 여기에 3, 2를 적는 경우들이 각각 과연 가능한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다. 야, 2 썼냐? 그럼 남는 게 1, 3 남았어. 1, 3. 근데 3이 중복이 되면 안 되니까 여기에 1을 적어주고 여기 3을 적어주면 될 것 같아. 자, 그다음에 이제 3이야. 남는 게 1, 2거든. 근데 1은 여기 안 되니까 1 적고 2 적으면 같은 열에 더 이상 같은 문자 없으니까 요거 가능하겠구나.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야, 3 썼냐? 그럼 남는 게 1일 텐데 그 2는 여기 못 쓰니까 2, 1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 그럼 2면은 이제 남는 게 1, 3 남았거든? 그럼 1하고 3 써주면 같은 열에 더 이상 같은 문제 존재하는 이런 방법도 가능하겠다. 그래서 1행을 적는 방법인 6가지 경우의 수에다가 자, 이렇게 적는 방법, 이렇게 적는 방법 2가지가 존재하니까 6 곱하기 2가 돼서 정답은 12가지. 이렇게 4번도 정리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지금 하는 이런 것들이 고급적인 어떤 걸 쓰는 게 아니잖아. 실제 모의고사 하는 문제들이. 그러니까 니네가 뭐 순열하고 조합에 대한 개념 뭐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긴 한데 이건 경험이 많이 필요하다.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준 프린트로 열심히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하세요. 자, 이제 15번 문제를 풀어봤고 16번 문제를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갑니다. 16번. 자, 1부와 2부로 나누어진 어떤 음악회에서 독창 2팀, 중창 2팀, 합창 3팀이 모두 공연을 하는 방법의 수를 구해보고 싶고 자, 1부에 3번 공연을 하고요. 2부에 총 4번 공연을 하는데 자, 각각의 1부는 자, 독창, 중창, 합창, 독중, 합합의 순서대로 공연 순서는 결정이 된 거야. 그럼 여기에 이제 독창, 중창, 합창, 독창, 중창, 합창, 합창. 그런데 여기에 참가하는 자, 독창 2팀, 중창 2팀, 합창 3팀이 이 팀에 지금 현재 들어가려고 하는 중이다. 야, 그러면 독창이 2팀인데 어떤 독창 팀이 먼저 1부에서 공연하고 2부에서 공연할 것이냐? 결정하는 방법이 2가지. 자, 그다음에 중창 2팀이 여기 어디에 어떤 중창 팀이 올 것이냐? 결정하는 방법 2가지. 자, 합창 팀이 3팀인데 합창 팀이 공연할 수 있는 위치는 1번 자리, 2번 자리, 3번 자리니까 3개 팀이 깜짝이야. 씨. 너 졸았지 지금? 졸다가 지금 깜짝 놀라서 지금 그런 거 같아. 몸개 가는 것도 아니고 씨. 야, 합창팀 3팀이고 자, 3명의 합창팀이 3개의 위치를 결정하는 방법이 경우의 수 3팩토리얼. 그래서 4 곱하기 6인 24가지가 정답이 되겠다. 깜짝 놀랐다 임마. 씨. 졸다 별짓을 하고 아유, 꿈 꿨냐? 꿈 거 아니야? 꿈꿨지. 아이씨. 야, 선생님 어제 꿈 꿨어. 학원 꿈 꿨잖아, 학원. 어제 학원 꿈을 꾸는데 여기 옆에 교실에 수업하는 꿈을 꿨어. 진짜로. 그래서 꿀 때는 어이가 없더라고. 아니 뭐 이런 꿈을 꿨구나. 근데 내가 이제 했는데 교실이 더 커졌어. 내가 원래 수업할 때 강의실이 커도 마이크를 잘 안 쓰거든. 내가 목소리가 워낙 이제 큰 편이니까 마이크를 안 쓰는데 교실이 저거보다 더 커진 거야. 그러니까 저 뒤에 베이지가 않는 거야. 그래서 내가 육성으로 막 야 이건데 막 하고 있는데 목소리 전달 안 되니까 근데 이게 마이크도 있어요 여기 옆에 교실에.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마이크를 쓰려고 하는데 막 엄청 막 그런 막 하여튼 막 그 학원에 막 왔는데 막 어떤 이제 엄마가 왔는데 약간 이런 얘기 좀 약간 좀 그러긴 한데 좀 약간 요구사항이 좀 많은 그런 이제 학부모님이 오신 거야. 근데 이제 교실 딱 오더니 교실에 뭐 조명이 별로고 막 교학자 뭐 책상 배치가 별로고 막 뭐라 그러는 거야. 그 짜증이 나가지고 수업하는데 에이 못하겠다고 내가 프린트를 집어 건져 꿈에서 9주배였어? 9주배였는데 그러니까 너무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막 이게 하고 막 내가 왜 그런 꿈을 꿨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아무튼간에 나 16문제였어요. 꿈에서 빡쳤잖아. 자, 이제 원순열에 대한 얘기를 좀 설명을 해볼게. 야, 원순열은 되게 중요한데 꿈꾸지 말라고. 야, 원순열을 접근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또 있는데 그 중에 사실은 고유화를 이용한 방법이 사실 되게 중요한 방법인데 그걸 아직 모르는 친구가 있더라고. 어제 수업하다 보니까 막 설명하는 애들이 오 신기하다고 막 그러더라고. 자,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야. 봐봐. 이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해주셔야 돼. 원순열 문제 같은 경우는. 야, 여기 테이블이 있었어. 자리가 몇 개 있으면 6개 자리가 있었단 말이야. 그럼 6명이 이 6개의 자리가 놓여있는 원탁에 둘러앉는 방법의 수를 어떻게 교과 설명하냐면 6팩토리얼인데 여기는 6명이 다 일어나서 한 틱을 돌 다음에 앉아. 똑같거든. 그럼 6가지 경우의 수가 중복이 되니까 얘를 6으로 나눠서 얘를 5팩으로 하자라는 요것이 일단 기본적인 원수열의 개념이긴 합니다. 이거는 근데 좋은 접근 방법이 아니야. 작년에 우리 선생님은 그렇게 가르쳤는데 디스하는 건 아닙니다. 까는 거 아니고요. 이렇게 하는 방법보다는 고유화라고 해서 여기 있는 자리를 다 고유한 자리로 만드는 방법을 생각하셔야 돼. 자, 들어봐. 야, 선생님을 포함한 6명이 식당에 간 거야. 내가 처음에 1번으로 도착했는데 아무도 지금 현재 도착하지 않은 상황인 거거든. 그럼 모두 똑같은 6개 자리 중에 선생님이 자리를 선택하는 방법에서 몇 가지일까요? 몇 가지? 내가 자리 선택하는 건 몇 가지? 한 가지겠지. 이게 중요한 거야. 아무도 놓여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는 6개의 자리가 구별이 되지 않고 처음 도착한 사람이 여기에 자리를 선택하는 방법 몇 가지다? 한 가지인 거야, 한 가지. 그래서 한 사람이 어느 특정한 자리에 앉게 되게 되면 얘는 선생님의 오른쪽 자리, 얘는 선생님의 왼쪽 자리, 얘는 선생님의 마주보는 자리, 오른쪽 두 번째 자리, 왼쪽 두 번째 자리. 처음 사람이 경우의 수를 포기하고 앉음으로써 나머지 5개의 자리가 고유한 자리가 됐으므로 5명을 앉히는 방법의 수 5팩토리얼 이렇게 접근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올바른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원리로 선생님 저 다 알고 있는 건데 표정인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자, 그럼 내가 지금부터 6가지 테이블에 2가지 예를 적어둘 테니까 가장 기본 예인데 기억해둘게. 적어두고 자, 얘입니다. 자, 여기에 부, 모와 아이 4명이 여기에 앉는데 첫 번째 뭐냐면 부, 모가 이웃해서 앉는 경우하고 자, 두 번째 뭐냐면 부, 모가 마주보고 앉는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보도록 할 거야. 근데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이거를 옛날에 배웠던 방법으로 하지 마시고 고유화라는 방법을 반드시 이용해 주셔야 돼. 자, 보통 식당 가서 밥 먹으면 아빠가 돈 내니까 아빠를 먼저 앉히도록 할게. 첫 번째, 자, 부모가 이웃하는 경우의 수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 자, 아빠가 먼저 도착했어요. 아빠가 자리 선택하는 방법 몇 가지? 몇 가지? 한 가지. 아빠는 아무도 앉아있으니까 아빠가 자리를 선택하는 건 한 가지여서 예를 들어 아빠가 여기 앉았다 치자고 여기서 시작을 하는 거야. 첫 번째 문제 봅니다. 자, 부모가 이웃해야 되는데 엄마가 자리 선택하는 건 몇 가지? 2가지죠. 부모가 이웃해야 된다 했으니까 처음에 아빠가 정의수 포기하고 앉았지? 그럼 엄마가 여기 아니면 여기 앉아야 되니까 엄마의 자리를 선택하는 방법이 몇 가지냐? 2가지. 그래서 예를 들어 엄마가 여기 앉았다 치면 그럼 나머지 4개의 자리가 더 이상 원수열이 아닌 아버지의 왼쪽 자리, 엄마의 왼쪽 자리 다 고유화가 됐기 때문에 나머지 앉히는 방법보다 나머지 그냥 4팩토리얼을 계산해 주시면 돼. 이렇게 하는 게 고유화를 이용한 방법이야. 자, 부모가 마주보는 경우 볼까요? 야, 마찬가지로 첫 번째 도착한 아빠가 자리를 선택하는 방법 몇 가지다? 한 가지. 그래서 앉았어. 자, 부모가 서로 마주봐야 되는데 엄마가 자리 선택하는 건 몇 가지? 한 가지. 그 엄마가 여기 앉아야 돼. 방법이 없어. 그러면 여기 있는 4개의 자리가 고유화가 됐으니까 그냥 바로 4팩토리얼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게 고유화를 이용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지? 자, 원수열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정상적인 접근 방법이다. 오케이? 자, 그럼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이제 원순열 문제들을 생각할 텐데 여기다 하나만 더 적어보자면 자, 원순열은 한 번만 계산한다. 자, 요게 어떤 의미가 되는지 이제 문제풀이 하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 원순열은 한 번만 한다, 한 번만. 자, 지금 여기 있는 이 문제가 바로 원순열은 한 번만. 이거에 대한 적합한 예라고 생각하거든?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에 사실은 살짝 기본적인 조합 얘기 나와요. 고1 과정에 나와 있는 뭐 이런 거 있잖아. OC 같은 이런 조합 개념 나오긴 나오는데 자, 이런 거 이용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 거야. 자, 문제 봐봐. 이따가 니네 입체적인 어떤 원순열 이런 것들 다 사실은 마찬가지 원리로 누군가 한 명이 앉아서 자리를 고유하는 이런 방법으로 접근해 주시는 게 옳겠다. 갑니다. 자, 정사각형에 내접하는 원을 있어. 근데 이 원을 4등분을 했어.
그래서 1부터 8까지 숫자를 할게. 1부터 8까지 숫자를 모두 사용해서 여기에 7하는 방법의 수를 계산해보고 싶어. 그럼 일단 우리가 뭐 인싸싸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 안쪽에 있는 친구하고 바깥쪽에 있는 친구로 분할을 일단 먼저 해줘야 되는데, 그럼 일단 편하게 이렇게 생각할게. 첫 번째, 자 안쪽, 자 원의 7할 색을 결정하는 방법이 8C4. 자 8가지 색깔 중에서 4가지 숫자를 선택을 해서 안쪽을 칠해야지 라고 마음을 먹어서 8개의 숫자 중에 4개의 숫자를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1번, 2번, 3번, 4번이 뽑히게 된 거야. 그럼 두 번째 뭘 해야 되냐? 자 원을 칠하는 방법. 자 원을 칠해야 되는데, 자 뽑힌 4가지 색깔을 가지고 원순열 돌려야 되기 때문에 경우에서 몇 가지 된다? 3팩토리얼 된다. 요거는 바로 원순열이다.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을 칠했다 치자.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뭘 해주셔야 되냐면 바깥쪽을 칠해주셔야 돼요. 바깥쪽을 칠해주셔야 되는데, 생각해보세요. 이제 4, 5, 6, 7, 8 남았거든? 근데 5, 6, 7, 8을 지금 여기 칠해야 되니까 이거 그러면 뺑뺑 돌면 똑같으니까 원순열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드는데, 분명히 1번의 바깥쪽과 3번의 바깥쪽은 다릅니다. 그죠? 예를 들어 처음에 얘네들을 사람으로 우리가 만약에 계산하면 여기 선생님 있고, 여기 데스크 여기 직원 남자분 계시고, 여기 대표님 계시고, 예를 들어 방탄 있어. 방탄 그 왜 열애설 걔 있잖아. 걔 아니 방탄 아니야? 제니랑 사귄 걔. 엑소? 미안합니다. 걔 하여튼 걔가 있어. 상당히 다른 자리죠. 그죠? 상당히 다른 자리. 연애 아니 걔네가 연애를 하는 게 근데 왜 뉴스인지 이해가 안 돼? 아니 걔네가 연애를 하든 결혼을 하든 애를 낳고 살든 간에 그게 왜 뉴스로 나와? 막 1월 1일 날 막 엄청 나오더라고. 뜨자마자 막 네이버에 엄청 뜨거운 와이프도 뭐 누구랑 하는 거 아니야? 그거 뭔 상관이냐고. 걔네가 먹고 살든 말든 나랑 뭔 상관이냐. 하여튼 중요한 건 일단 누군가 칠해졌어. 그럼 더 이상 얘네들은 원수열이 아니다. 원수열은 느껴질지 모르지만 방탄 안 됐지? 자, 누군가의 바깥쪽. 분명히 내 자리가 구별이 되기 때문에 바깥쪽을 칠하는 방법 4팩토리얼이고, 더 이상 얘는 원순열이 아니다. 라는 게 중요한 거죠. 자, 원순열은 한 번만 계산한다는 거. 한 번만 계산해서 누군가 앉으면 더 이상 원순열은 따지지 않는다는 거. 상당히 중요한 개념으로 보셔야 돼. 이따가 공간상에서 어떤 정답에서 칠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설명할 거니까 메모해 주시고, 자 이제 밑에 있는 문제로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근데 아직까지 니네가 이 원순열을 선생님이 방금 얘기했던 뭐 고유화 그게 뭔 소린가 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 수 있어서 가급적이면 가능하다면 2가지 풀이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문제 한번 읽어봅니다. 꼭 남자가 많아. 야 남학생 4명 여학생 2명이 총 6명이죠. 9개 자리가 있는 원탁에 다음 두 조건에 따라 앉으려고 하는데, 자 남학생 여학생 모두 같은 성별끼리 2명씩 조를 만든대. 근데 이미 여자 2명은 있어. 그 얘는 조겠지. 그럼 남자 4명 있단 말이지. 자 2가지 풀이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반적인 문제집의 풀이로 한번 설명을 해보고, 자 좀 없어 보일 수 있는데 한번 설명해보고, 고유화를 이용한 방법을 이용해서 어떻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지도 한번 설명을 해볼게. 자 일반적인 문제 풀이 방법은 1단계 뭘 먼저 해야 되냐면, 남자를 자 2대2로 분할을 해줘야 돼. 분할. 이거는 우리 자연수의 분할이나 집합의 분할이 아니라 그냥 4명을 2명으로 나누는 요 방법의 수를 생각해야 되는데, 요건 조합의 기본적인 응용이에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 야 4명 중에 2명을 뽑고 나머지 2명 중에 2명을 뽑는데 요거 인원수가 똑같네. 그럼 1, 2를 뽑고 3, 4를 뽑으나 3, 4를 뽑고 1을 뽑으나 그게 중복이 되니까, 그래서 얘를 뭐로 나눠주자? 2로 나눠주자. 2팩이죠. 엄밀하면 2팩인데, 자 요게 일단 남자를 2대2로 분할하는 방법의 수가 돼. 됐어? 자 그러면 남자 제일 잘생긴 남자가 있는 그룹, 그렇지 않은 그룹, 그리고 여자 그룹. 그럼 세 그룹이 원순열의 나열하는 방법의 수인, 자 두 번째 뭘 하냐? 자 세 그룹. 자 세 그룹을 자 원순열로 나열하는 방법의 수 2팩토리얼 계산해 주셔야 돼. 그래서 테이블을 먼저 그 자리에 고정시키지 마시고, 자 여기 한 그룹이 들어갈 위치, 한 그룹이 들어갈 위치, 한 그룹이 들어갈 위치 하신 다음에 가운데다가 빈 의자 이렇게 딱 놓게 되면은, 자 세 그룹을 원순열로 배치하는 방법까지다 2팩토리얼. 그래서 여기 잘생긴 남자 그룹, 그렇지 않은 그냥 남자 그룹, 요거는 여자 그룹 이렇게 만약에 됐다 라고 가정하면
그 안에서 서로 위치를 바꾸는 방법의 수 2가지 곱하기 2가지 곱하기 2가지. 세 번째 뭐 한다? 자, 그룹 안에서의 자, 순서를 결정하는 방법의 수가 몇 가지다? 2에 3승가지가 되더라. 그거 곱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뭐 이게 없어 보이고 뭐 좀 최악이고 막 극혐이고 이런 건 아니야? 그게 조금 불편한 문제풀이 방법이 되더라. 자, 그러면 선생님 그 잘났다는 고유화 한번 써봅시다. 자 보세요. 주인공 여자 1번이 등장했습니다. 여자 1번 등장했어요. 같이 하자. 여자 1번이 자리를 선택하는 방법 몇 가지? 여자 1번이 자리를 선택하는 몇 가지? 경우의 수 한 가지죠. 그래서 여자 1번이 여기 앉았다 칠게. 문제의 의미 잘 판단하고 이제 대답해봐. 야, 여자 2번이 자리 선택하는 방법 몇 가지? 여자 2번이 자리 선택하는 거 몇 가지? 7가지? 야, 여자끼리 이웃해야 된다니까. 2가지. 2가지야, 2가지. 경우의 수 2가지. 그래서 예를 들어 여자 2번이 승호야, 왼쪽에 앉을까? 오른쪽에 앉을까? 왼쪽. 여자 2번이 앉은 거야. 그럼 자동으로 여기에 빈자리, 여기에 빈자리, 여기 빈자리가 결정이 되겠죠. 그잖아? 왜냐면 각각의 그룹 사이에 한 칸씩의 빈칸이 있어야 되니까 여자 2명이 앉았으면 여기 빈칸 돼야 되고, 그럼 2명은 빈칸이고 2명은 빈칸 돼야 문제에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서로 다른 구별이 되는 4명의 남자 자리네? 그래서 세 번째 뭐 하면 되냐? 남자를 나열하는 방법의 수. 그래서 4팩토리얼 끝. 요거예요. 이게 고유화를 이용한 방법이야. 그러니까 니네가 지금 단편을 본 거야 그냥. 아, 고유화를 이용하면 그냥 좀 괜찮아 보네. 이게 아니라 연습만 해주시면 훨씬 더 간단하게 경우의 수나 확률을 구할 수가 있다. 원수열은 고유화. 누구가 한 명이 한 가지 원소가 경우의 수를 포기하고 앉음으로써 나머지 7개 자리를 전부 다 구별을 하는 자리로 만들어 버리는 요 과정을 우리는 고유화라고 해요. 아, 이거 수학적 용어는 아닙니다. 내가 쓰는 말이야 그냥. 고유화. 어떤 사람들 고유화. 그럼 그게 뭔데 그래? 그럼 어떤 사람들은 고정이라는 개념을 쓰고 막 다 사람마다 다른데 선생님은 고유화한다. 나머지 자리를 다 고유한 자리로 만들어 버리자. 뭐 이게 일단 원소의 기본적인 컨셉이다. 자, 그럼 연습 좀 해볼까요? 19번 갑니다. 아, 배고파. 씨. 밥 많이 먹었는데. 오늘 저녁은 뭐 먹을까? 승호야. 어제 짬뽕 먹었거든. 오늘 뭐 먹을까? 짜장면? 면 먹으라고? 네. 알았어. 짜장면 먹을게. 간짜장, 그냥 짜장. 간짜장. 곱빼기 그냥. 곱빼기 오케이. 간짜장 곱빼기로. 오케이. 오늘 저녁은 간짜장 곱빼기입니다. 자, 볼게. 야, 8등분 된 곳에 A, B, C, D, E, F라고 하는 6가지 색깔을 칠하려 하는데 이미 지금 A를 2번, B를 2번 칠한 상황이라 일단 A하고 B는 매진이고, 그럼 나머지 C, D, E, F를 이곳에 칠하는 방법의 수, 나머지 4군데에 칠하는 방법의 수를 지금부터 구해보려고 해. 이것도 고유화야. 이상한 사실 하지 마. 자, 하나만 물어볼게. 야, 대답하지 말고 머릿속에 상상해봐. 누구나 다 한번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줍시다. 야, 내가 이 중에 C를 먼저 한번 적어보려 하거든? 말하지 마. C를 적을 수 있는 위치는 몇 군데일까요? 말하지 마. 자, C를 적을 수 있는 위치는 몇 군데일까요, 여기? 생각해보세요. 다 생각했어? C를 적을 수 있는 방법? C를 적을 수 있는 방법 생각했어? 승호야, 생각했어? 여기 C를 지금 내가 적어야 돼, C를. D, F는 나중에 할 거니까 내가 지금 여기다 C를 적을 거란 말이야. C를 적을 수 있는 위치 몇 군데? 4군데. 난 다른 생각이다. 4군데 아닌 것 같다, 혹시. 몇 군데? 4군데 같아, 너도? 2군데. 몇 군데 같아? 어? 2군데 같아? 몇 군데 같아? 2군데? 몇 군데야? 2군데, 몇 군데야? 2군데가 많네? 여기 당황스러워 하지 말고. 야, 왜 2군데냐? 아니, 여기랑 여기랑 똑같잖아. 시계 방향으로 돌아간다, 생각한다면 A 다음에 오고 B 사이에 껴있는, 그죠? 그러니까 얘랑 얘랑 똑같고 사실은 얘랑 얘랑 위치가 똑같은 거 아닙니까? 뺑뺑 돌면은. 그러니까 C를 적을 수 있는 위치, C의 위치. 자, C의 위치를 결정하는 방법이 2가지가 되더라. 그래서 예를 들어 C를 여기에 적었다고 치자. 그럼 더 이상 얘네들이 구별이 안 됩니까? 다 구별되죠. 그럼 나머지 문자 3개를 서로 구별이 되는 3곳에 적는 방법에서 3팩토리얼 곱하면 끝. 나머지 적는 방법. 끝, 2가지예요. 이런 겁니다. 이런 게 고유화라는 거야. 이런 게 고유화. 막 뭔가를 분할하고 막 나눠놓고 막 하지 마시고 하나의 원소가 자리를 선택하는 방법 몇 가지인가. 야, 이게 이런 맥락으로 사실 해결이 되는 거야. 니네 날의 내신 문제 중에 이런 거 기억나니까?
삼각형에 왜 원이 딱 이렇게 해서 여기 9자리가 있어. 여기 지금 9자리가. 9명이 지금 여기는 9개 자리에 앉으려고 하거든. 자, 승호야. 명예회복할 기회를 줄게. 네가 이제 도착을 했어? 아무도 없는 거야? 자, 네가 지금 여기서 자리 선택하는 방법 몇 가지? 잘 생각해. 네가 자리 선택하는 방법 몇 가지? 몇 가지? 세 가지. 다행이야. 세 가지. 왜? 테이블 바라보는 왼쪽 자리, 테이블의 가운데 자리, 테이블을 바라보는 오른쪽 자리로서 여긴 지금 종류가 세 가지밖에 없지? 그 첫 번째 친구가 자리를 선택하는 건 몇 가지다? 세 가지가 되는 거야. 세 가지. 그래서 이 친구 이름이 승호거든. 잠실고 승호인데. 자, 승호 여기 앉은 거지. 그러면 나머지 자리들이 전부 다 고요가 되는 거야. 그럼 곱하기 8팩 하면 끝.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원순열의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 알겠죠? 이게 바로 원순열이다. 자, 그래서 이 문제까지 살펴봤고. 자, 밑에 있는 문제. 이것도 뭐 간단한데 봅시다. 선생님, 그림과 같이 서로 접하면서 크기가 같은 원 3개. 이 세 원의 중심을 꼭지점으로 한 정삼각 그려서 여기에 마찬가지로 7가지 색깔을 모두 사용해서 칠하는 방법의 수를 계산해보고 싶대. 센터. 그럼 C를 칠하는 방법의 수가 몇 가지가 되냐면 7가지. 그래서 1번부터 7번까지 중에 예를 들어 1번을 적었다 칩시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 원순열은 한 번만 하는 거다. 자, 그러면 여기는 A자리, A자리, A자리가 지금 내가 볼 땐 똑같이 보이거든. 그래서 A를 칠하는 방법의 수를 계산해 보시면 나머지 6개 숫자 중에 3개를 선택하고 걔를 원순열 돌리는 방법의 수로 계산해 주시면 가운데를 칠하는 방법의 수가 나오게 되겠고 6가지 중에 3개 선택하고 걔를 원순열 돌린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만약에 2, 3, 4가 선택이 됐고 실제로 2하고 3하고 4가 선택이 돼서 그럼 나머지 여기를 B자리라 얘기하자. B자리들. 자, 그럼 세 번째 B자리 선택하는 방법. 형욱아 나머지 숫자가 3개야. 그 나머지 3개 수개를 이곳에 칠하는 방법의 수는 몇 팩토리얼이게? 3팩토리얼. 더 이상 원순열이 아니다. 원순열은 한 번만 생각하면 끝이다. 처음 한 번 해서 원순열 계산했으면 더 이상 원순열은 나타나지 못하게 된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알겠죠? 자, 이게 바로 이 문제의 의미라 보시면 돼. 자, 뒤로 넘어가서 원순열의 응용까지 하고 쉬는 시간 갖도록 해볼게. 중복순열을 하고 하는 게 낫나? 아니, 중복순열은 다음에 하는 게 나으니까. 자, 그럼 일단 원순열의 활용까지 설명하고 쉬는 시간 가진 다음에 중복순열, 같은 거 신수열, 최단 경로를 같이 하겠습니다. 자, 원순열의 활용이야. 자, 21번 문제 봐봐. 빨간색과 파란색을 포함한 서로 다른 6가지 색깔을 이용하여 날개가 6개인 바람개비의 각 날개를 칠하려고 하는데 중요한 건 빨간색과 파란색이 서로 맞은편에 있게끔 날개를 칠하는 방법의 수를 계산해달라. 이건 마치 아빠하고 엄마가 서로 마주보는 그 테이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 야, 빨간색하고 파란색하고 1번 색깔, 2번 색깔, 3번 색깔, 4번 색깔에서 총 6가지 색깔이 있었었는데 걔를 내가 칠하려고 한단 말이지. 중요한 건 뭐라고? 빨간색이랑 파란 색깔이 서로 마주보는 곳에 칠하고 싶었던 거야. 그럼 또 물어볼게. 혜준아, 빨간 색깔 칠하는 방법이 몇 가지? 한 가지. 다 똑같거든. 색칠도 안 돼 있고. 그럼 빨간색이 자리를 선택하는 방법의 수 한 가지. 그래서 예를 들어 빨간색이 여기 왔다 쳐. 다음 물어볼게. 자연아? 그럼 파란 색깔을 칠하는 방법의 수몇 가지일까요? 한 가지. 여기 마주보는 곳에 칠하니까. 그 얘를 칠하는 방법도 한 가지. 그래서 파란색을 칠했네? 그러면 나머지 4개의 자리는 이제 고요가 됐다고.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빨간색의 다음이냐? 파란색이 이전이냐? 파란색의 다음이냐? 빨간색이 이전이냐? 4가지가 전부 다 구별이 됐으니까 4가지 서로 다른 색깔을 4가지 칠하는 방법이 수 4팩토리얼만 계산해서 정답은 24가지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고유합니다. 자, 이제 22번. 요게 사실은 이제 그 원수열 문제 중에 사실은 제일 유명하고 제일 더러운 문제인데 요거 설명하고 오케이. 야, 프로펠러가 있대. 중요한 옵션은 뭐냐면 문제 읽어볼게. 4가지 색의 일부 또는 전부야. 2가지 색깔이나 3가지 색깔만을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얘기고. 그래서 프로펠러의 중앙 부분과 4개의 날개 부분은 서로 다른 색깔로 칠하려고 한다. 근데 중요한 건 인접한 중앙 부분과 날개를 다른 색깔 칠하기 때문에 얘랑 얘는 인접한 게 아니니까 얘랑 얘랑은 같은 색깔을 칠할 수 있다. 가운데하고만 다른 색깔을 칠할 수 있다. 그래서 칠할 수 있는 전체 방법의 수는 몇 가지가 되느냐. 원수열이고 회전해서 같으면 한 가지 방법으로 보게 된대.
자, 일단 먼저 그냥 크게 제거할까? 야, 가운데를 칠하는 방법의 수. 여기에 칠하고 나면 다시는 사용할 수 없거든? 그래서 첫 번째, 1단계 뭐 할 거냐면 가운데를 칠하는 방법의 수 4가지. A, B, C 중에 예를 들어 D를 선택했고 그럼 D는 거의 상하지 않겠어? 자, 이제 날개를 칠하는 방법의 수만 이제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A, B, C를 가지고 말이야. 경우를 어떻게 나눌까? 야, 이제 A, B, C라고 하는 3가지 색깔을 가지고 날개를 칠해야 되는데 경우를 좀 나눠야 되거든? 나는 이미 경우를 나눠놨지, 이미. 나눠놨어요. 그럼 니네는 어떻게 경우를 나누면 좋을까, 승우야? 아이디어를 얘기해봐. 색깔이 3개야, A, B, C. 내가 A하고 B하고 C를 가지고 여기에 색깔을 이제 날개 색깔 칠할 거거든? 어떻게 경우를 나누는 게 좋을까? 구하라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경우를 나눠보려고 하는 거거든, 이렇게. 어떤 방법이 좋을까? 지금 어떤 방법이 좋을까? 너라면 어떻게 하겠니, 너라면? A, B, C를 이용해서 날개를 칠해야 된단 말이야? 어떤 거? 어떤 색 2번 칠하는 거? 그러면 어떤 색 2번 칠한다? 아, 너 지금 색깔을 그럼 모두 사용하겠다는 걸 얘기하는 건가? 그러니까 지금 지우가 얘기한 건 그거 같아. 색깔이 3개인데 날개가 4개니까 어떤 색깔을 2번 칠할 거냐를 선택하겠다는 거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색깔을 그렇게 색깔을 다 안 쓸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A, D 칠하고 그냥 A로 도배를 해버려도 돼. 이래도 상관없는 거거든, 문제가. 이래도 상관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거는 좀 적합하지 않지 않았을까 생각 들고. 그러니까 만약에 네가 이제 얘기하는 건 뭐 4가지 색깔 다 쓴다면 가정하는 거겠지? 재영아, 그럼 너라면 어떻게 할래? A의 개수. 그것도 방법이 돼. 자,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야, 이 뒤에 이제 디테일한 경우를 들어가야 되는데 A를 0번 사용할 수도 있는 거고 A를 1번 사용할 수도 있는 거고 총 4번까지 사용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럼 A를 2번 사용할 수도 있고 A를 3번 사용할 수 있고 자, A를 4번 사용한다. 이것도 내가 볼 때 좋은 방법인 것 같아. 나는 경우를 3가지로 나눴거든. 나는 어떻게 했냐면 나머지 3가지 색깔 중에서 몇 가지 색깔을 이용해서 칠할 것이냐로 나눴어. 나는 1가지 색깔만 도배를 할 것이냐 2가지로 도배를 할 것이냐 3가지로 도배할 것이냐. 그랬더니 경우의 수가 3가지로 나눴으니까 나는 요거보단 좀 더 적은 경우의 수로 나눴으니 내 풀가 좀 더 빡세겠죠. 그잖아? 근데 어떤 게 좋다 나쁘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야. 근데 하여튼간 명확한 기준이 나 나름대로 필요하다는 얘기죠. 근데 내가 그렇게 했는데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볼까 그러면? 선생님이 준비는 이렇게 했어요. 원래 가운데 칠하고 1가지 색깔 쓸 거냐 2가지 색깔 쓸 거냐 3가지 색깔 이렇게 했거든? 근데 재영이가 지금 방금 요거 좀 볼 때 나쁘지 않은 아이디어인 것 같으니까 그럼 요렇게 한번 경우의 수를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 알겠냐?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 이거 싹 다 더한 다음에 거기다 곱하기 4 하시면 되는 거예요. 가운데 칠하는 방법 4가지에 그 다음 디테일한 경우 수로 하니까 곱해주시면 되는데 한번 가봅시다. 도전. 야, A를 4번 칠하는 건 경우 수 1가지입니다. 그죠? A를 4번 쓰겠다는 건 다 A로 도배를 하겠다는 거니까. 그죠? A를 4번 쓰는 건 이거 하나. A를 3번 쓰겠다? 야, 근데 그 A가 어차피 서로 다 이웃하게 쓸 수밖에 없고 그럼 나머지 1개가 B를 쓸 거냐 D를 쓸 거냐만 B를 쓸 거냐 C를 쓸 거냐만 생각하면 되는 거거든. A를 3번 쓰면은 그럼 여기는 마찬가지로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되냐면 2가지 경우의 수가 이렇게 되겠지? 괜찮을까? 자, 이제 A가 2번인 게 문제인 것 같아. 그 A를 2번 칠하는데 그 A 2번을 날개 4개를 칠하는 데 있어서 서로 이웃하게 이렇게 A를 칠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A하고 A 2번 칠하는데 그 A 날개를 서로 마주보게 이렇게 칠할 수 있으니까 이거 아니면 이거 말고 또 없지 않습니까? 자, 만약에 A를 이렇게 칠했어? 그럼 여기에 칠할 수 있는 게 뭘까? 둘 다 B를 칠할 수도 있겠지? 둘 다 C를 칠할 수도 있겠지? 하나 B 칠하고 하나 C 칠할 수 있겠지? 근데 B 칠하고 C 칠하는 거랑 B 칠하고 C 칠하는 게 구별이 될까요? 안 될까요? 구별이 안 되겠지? 그럼 이렇게 칠하는 방법은 3가지라 봐주시면 되겠네. 다시 한번 BB 칠할 수도 있는 거고 CC 칠할 수도 있는 거고 BC 칠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CB 칠하는 건 되지만 이렇게 CB 칠하는 건 중복되니까 요거는 그냥 3가지 경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 괜찮겠어? 요거 보자. 이건 몇 가지일까? BB 칠할 수 있고 CC 칠할 수도 있고 BC 칠할 수도 있고 BC 칠할 수 있는데 BC 칠하는 거랑 BC 칠하는 거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자, 둘 다 B 칠한다든지 둘 다 C 칠하는 거 그건 됐다 쳐. 근데 여기에 B 칠하고 여기 C 칠하는 거랑 여기 C 칠하고 여기 B 칠하는 거랑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 자, 같다고 생각하는 손 들어볼게. 같다. 이거 같은 거다. 여기 BC 칠하는 거랑 CB 칠하는 게 같다. 아니다. 다르다.
다른 경우다. 결론은 다른 경우야. 자, 시계 방향으로 보시면 A, A, B, C, A, A, B, C. 이건 A, A, C, B. 그 읽기만 좀 다른 것 같아? 똑같은 것 같은데? 회전해 보시면 같은 중복되는 경우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같은 거냐 다른 거냐는 건 회전을 해서 같은 모양이 나와야 되는데 그 두 가지가 회전해서 같은 모양 아니라 이게 뒤집어야지 같은 모양이 되는 거 아니야? 그잖아, 그지? 자, 그건 다른 경우로 보시니까 그럼 여기선 경우의 수가 4가지가 이렇게 들어가겠다. 자, 1가지, 2가지, 4가지, 3가지. 근데 내가 볼 때는 좀 약간 이건 빡셀 것 같아.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방법이 더 나을 것 같긴 하지만 근데 그게 뭐가 베스트라고 할 수는 없어. 너에겐 이게 더 베스트가 될 수 있는 거니까. 야, A를 한 번 써? 그럼 프로펠러가 4개가 있는데 일단 A를 먼저 칠해놓고 생각을 하면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 야, A를 칠하고 나면 나머지 3개가 고유화되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 B 또는 C, 여기에 D 또는 C, 여기에 B 또는 C니까 그럼 요렇게 칠하는 방법 몇 가지냐? 8가지 경우일 수 있을 것 같아. 8가지. 그잖아? 자, 4가지 프로펠러 중에 A를 칠했어. 더 이상 A 안 쓸 거야? 그럼 B하고 C만 쓸 거야? 근데 A를 기준으로 고유화된 3개 자리에 B 또는 C를 집어넣어 주니까 8가지 경우수가 있겠다. 괜찮겠습니까? 괜찮겠냐? 제발 답이 나오길 정말 간절히 바라면서. 자, 이제 A를 안 써. 이게 제일 힘들 것 같아. 야, A를 안 쓰는데 여기서 그럼 디테일하게 B하고 C를 쓰는 개수를 좀 나눠볼게. B하고 C를 쓰는 개수가 4개, 빵개, 3개, 1개, 2개, 2개, 1개, 3개, 그다음 빵개 4개. 이건 C만 쓰겠다는 뜻이고 요거는 B만 쓰겠다는 뜻이고. A를 안 쓴다 했으니까. 그러면 야야야, B하고 C를 0개, 4개 쓰면 그거 경우의 수 1가지지 않겠어? 다시 돌리는 거. 요것도 마찬가지로 경우의 수 1가지지 않겠어? 자, 성무가 요거 경우의 수 몇 가지일까? A는 쓰지 않고 B를 3번 쓰고 C를 1번 쓰는데 경우의 수 몇 가지? 1가지겠지. 요것도 1가지겠지. 동민아? 동민이 맞지, 동민이? 동민아, 요건 몇 가지일까? B를 2번 쓰고 C를 2번 써서 날개 칠하는 방법 몇 가지일까요? 몇 가지일까요? 4가지? B를 2번 쓰고 C를 2번 쓰고? 자, BB를 이웃하게 쓰고 CC를 이웃하게 쓰는 이런 방법 하나와 서로 마주보게끔 BB 적고 CC 섞는 요 2가지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 좀 시간을 좀 줬으면 아마 천천히 좀 생각했을 텐데 그럼 경우에서 2가지 제발 만나보자.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 요까지 하면 14가지. 14가지에 요까지 하면 18가지. 요까지 하면 21가지. 22가지. 23가지, 24가지. 자, 24가지에 4가지 곱하면 96가지. 정답은 96가지입니다. 맞겠어요? 자, 요렇게 경우를 나누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된다.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선생님은 근데 사실은 나는 내가 학생 때부터 그렇게 했어. 색깔을 칠하는 문제를 항상 몇 가지 색깔을 이용해서 칠할 것이냐를 나는 기준으로 생각을 했거든. 그래서 나는 웬만하면 이런 문제 나오면 난 그렇게 해. 이런 것도 나쁜 분류는 아니다. 괜찮은 분류다. 오케이? 자, 이제 한 문제만 더, 2문제만 더 하고 쉬는 시간 가질게. 자, 이게 좀 약간 빡센 문제였어요. 15번으로 나왔나 싶을 정도로 사실은 좀 빡센 문제인데 뭐 이걸 통해서 좀 경험을 많이 했을 거라 생각을 해. 디테일을 천천히 보셔야 돼. 자, 이제 오른쪽에 있는 입체도형 볼게. 힘드네. 간짜장 곱빼기 오늘. 승우가 먹으려 했으면 간짜장 곱빼기로 후룩 가지고 고춧가루 싹 뿌려가지고 단무지 팍 해가지고 맛있겠다, 그지? 승우야, 그지? 군침 도네. 야, 내가 뭐 사실은 예전에 농담 삼아 애들한테 막 얘기할 때마다 하는 얘기지만 선생님이 개인기 중에 하나가 정20면체를 그릴 줄 알아요. 정20면체. 2학년 때 선생님이랑 알아? 내가 정20면체? 그래, 밑에 거기 엘리베이터 옆에 영상 보면은 제가요 그림을 못 그리는 게 아닙니다 하면서 이렇게 정20면체 그린 영상이 있는데 그럼 보세요. 부집이 혼자감이 있으니까. 자,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부터 20면체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다면체 칠하는 방법의 수 몇 가지를 좀 조사를 할 텐데 아까 했던 고유화를 잘 생각해봐. 이걸 통해서 니네가 원수냐를 생각하는 그런 어떤 생각이 좀 넓어지길 바라면서 첫 번째 뭐 해볼 거면 여기 정사면체가 있어요. 정사면체. 자, 정사면체 알겠지만 정삼각형 4개로 구성된 입체 도형인데 여기에 1부터 4까지 숫자를 적는 방법의 수를 지금부터 생각을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숫자 1을 적는 위치를 결정하는 방법 몇 가지? 숫자 1의 위치, 숫자 1을 적는 위치를 결정하는 방법 몇 가지? 한 가지겠지. 아무도 안 적혀 있으니까. 숫자 1을 결정하는 방법의 위치 한 가지. 그래서 예를 들어 1을 적었다 쳐. 그럼 나머지 2, 3, 4를 이제 원순열로 돌려야 되거든. 2, 3, 4를. 그래서 2와
3과 4를 원순열로 돌리는 방법의 수 2팩토리얼 끝. 정사면 칠하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방법이. 에이 좀 더 있을 것 같은데요 라고 하지. 아니야 맞잖아. 제가 1을 칠 수 있는 위치가 한 가지고 1이 결정이 되면 1을 마주보고 있는 세 개를 원순열로 칠하는 방법의 수 두 가지. 그래서 정사면 칠하는 방법의 수는 두 가지라 보시면 되는 거예요. 다음 갈게. 야 정육면체를 칠하는 방법의 수. 정육면체를 칠하는 방법의 수. 여기에 마찬가지로 1부터 6까지 숫자를 지금부터 적을 텐데 내가 지금 하는 게 잘 들으셔야 돼. 야 숫자 1을 적는 위치를 결정하는 방법 몇 가지? 한 가지. 그래서 1을 적었다 쳐. 그럼 이제 구별이 돼. 1이랑 서로 마주보고 있는 면이냐 아니면 1을 경계로 둘러싸고 있는 면이냐로 이렇게 5가지 면이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1에 마주보는 이곳을 칠하는 방법의 수가 몇 가지냐? 5가지. 1부터 6인데 1을 적었으니까 나머지 2, 3, 4, 5, 6 중에 과연 누구를 1에 마주보는 것을 적을 것이냐? 5가지. 그 남은 숫자 4가지고 그거 원수열 돌리는 방법 몇 가지다? 3팩토리얼. 그래서 5 곱하기 6인 30가지가 정육면체를 1부터 6까지 적힌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돼. 되겠어? 8면체까지만 할게. 시험에 8면체까지밖에 안 나오니까. 12면체도 하려면 해요. 20면체도 하려면 해. 근데 그건 좀 약간 투머치 하니까. 자, 그래서 정팔면체 칠하는 방법이 있을까지만 한번 설명을 해볼게. 자, 정팔면체는 정사각뿔이 서로 이렇게 직교하고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이 그림 그리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쪼쪼쪼 해서 이렇게 착 대충 합시다. 자, 이렇게 정팔면체를 칠하는 방법의 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 거야. 여기에 1부터 8까지 숫자를 적어볼게. 야, 내 구조를 잘 보셔야 돼. 이 정팔면체는 이제 서로 마주보는 평행한 면 4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서로 평행한 면이 총 면이 8개거든? 근데 서로 평행한 면 2개면은 여기에 이웃하는 면이 3개고 이 면과 이웃하는 면이 3개야. 구조가. 다시 한번 얘기할게. 정팔면체는 면이 8개인데 하나의 면이 결정이 되면 그 면에 마주보는 면 1개. 그럼 남은 면이 6개. 근데 그 6개 면 중에 3개는 이 친구하고 이웃하고 나머지 3개는 이 친구하고 이웃한다. 이런 구조로 보시면 돼. 왜냐면 얘가 삼각형이니까 얘랑 이웃하는 면이 3개겠지. 그럼 일단 여기 1부터 8까지 적어야 되는데 숫자 1을 적는 위치를 결정하는 건 몇 가지? 한 가지겠지? 그래서 예를 들어 이쪽에 숫자 1을 적었다 칠게. 그럼 어떻게 구별이 된다? 이 곳과 마주보는 면 하나와 이 면과 이웃하는 면 3개와 마주보는 면에 이웃하는 3개의 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 정팔면체. 정답이 사각형 원리로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1에 마주보는 곳에 칠하는, 자, 주황 색깔, 여기 칠하는 방법의 수 7가지. 인정? 1부터 8인데 1 적었고 남은 숫자 7개고 여기 뭐 칠하는 방법? 7가지. 그래서 7가지 기본대로 들어가시고, 자, 나머지 6개의 숫자 중에 1과 이웃할 숫자를 보는 방법이 6C3. 자, 이게 바로 뭐냐면 1과 이웃하는, 1과 자, 이웃하는 놈을 칠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생각해봐. 야, 나머지 숫자가 6개인데 그 중에 3개를 선택을 해서 1 주변에 칠하려고 선택을 했고, 걔를 1 주변에 칠하는 방법의 수는 원순열로 들어가기 때문에 곱하기 2팩토리얼. 요거 원순열. 자, 나머지 3개의 숫자를 주황색에 이웃한 3개 면에 칠하는 방법의 수는 더 이상 원순열이 아니다. 그래서 곱하기 3팩토리얼. 이렇게 해주시면 이게 바로 정팔면체를 칠하는 방법의 수다 라고 보시면 돼. 좀 어려운 표정들이 좀 보이는 것 같긴 한데, 자, 원리를 잘 이해해 주시고, 이게 바로 고유화야. 입차도형도 이런 식으로 고유화를 해주시는 게 편리하다. 지금 현재 교육과정에서 사실은 우리가 경우수를 막 섞어도 절대로 섞지 말아야 되는 경우가 하나 뭐냐면, 원순열인데 같은 것이 있는 경우수 내면 안 돼. 원래는. 원순열인데 그 안에 또 같은 것이 있는 거야. 짬뽕이 된 거지. 같은 것이 있는 건 같은 것이 있는 거대로, 뭐 원순열 원순열대로 따로 내는 거. 그냥 우리가 뭐 문제를 많이 섞어도 같은 것이 있는 원순열 문제는 사실은 지금 현재 교육과정에 내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럴 거야 아마. 근데 여기를 이제 또 뭐 서로 같은 색깔을 뭐 A, A, B, 여기를 뭐 A, A, B, B, C, C, 뭐 D, E로 얘를 칠하자. 이런 건 이제 내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건. 같은 것이 있으면서 이렇게 같이 언어 짬뽕 되는 이거는 못하나 이거 못하나. 교육과정에 벗어난다 이게.
서로 다른 색깔 칠하는 방법이었어. 자, 그럼 이제 한번 요 문제 하고 밑에 있는 문제 풀고 좀 쉽시다. 자, 또 애들이 힘든 표정들을 또 힘들어 표정이 있어요 지금. 야, 봐봐. 지금 내가 1부터 8까지 숫자를 이용해서 여기에 있는 팔면체를 지금 현재 칠하려고 하는데 이 8개의 면 중에 약간 독특한 면 2개가 지금 현재 보여. 독특한 면 2개가 보여. 독특한 면 2개가 보여. 어떤 면이냐면 삼각형 2개가 보여. 얘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마른 뭔데 여기 2개 서로 합동인 삼각형이 보여. 그래서 주황색 삼각형을 칠하는 방법을 쓰는요. 나 물어볼게. 여기에 1 칠하고 여기에 2 칠하는 거랑 여기에 1 칠하고 여기 2 칠하는 거랑 같을까요? 다를까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같을까? 다를까? 같다 생각하는 사람. 1 칠하고 2 칠하나 1 칠하고 2 칠하나 같다 생각하는 사람. 아니다. 다르다고 생각하는 사람. 다르다. 자, 압도적으로 뭐 같다가 맞는데? 맞아요. 같은 거야? 여기 1번 칠하고 여기 2번 칠하나 여기 1번 칠하고 여기 2번 칠하나 사실 구별이 안 되거든? 뒤집어 버리면. 그래서 일단 세모를 칠하는 방법의 수가 8C2로 경우의 수가 나와주셔야 돼요. 8C2. 8C 8가지 색깔 중에 2개를 선택해서 세모의 위치에 숫자를 적어보자. 자, 이제 안 남았어요. 민지야. 니네 선배 중에 안민지라고 혹시 아냐 너? 안민지? 몰라? 내가 어제 니네 엄마한테 전화한다는 걸 이응, 미은, 지음만 눌렀지? 그 초성 검색 있잖아. 그 이응, 미은 해서 이름이 되게 비슷하니까 눌렀지 전화를. 근데 잘못한 걸 발에 끊었는데 어머니한테 문자가 왔더라고. 물음표? 딱 왔더라고. 뭐니 너? 이렇게 문자 왔더라고. 내가 그때는 뭐 전화번호 삭제하셨으니까 뭐 이렇게 뭐야 그래서 번호를 잘못 눌렀습니다. 이렇게 답장 보냈죠. 대학 잘 갔나 모르겠네. 안민지. 줄면 안 돼. 야, 이제 나머지 6개 숫자 중에서 비슷한 원리입니다. 1과 이웃한 면을 칠하는 방법이었어. 자, 1과 이웃하는 면을 칠하는 방법을 쓰는 나머지 6개 중에 3개를 선택한 다음에 걔를 원소로 돌려 2팩토리얼. 그 다음 나머지 2와 이웃하는 경우에서 숫자 3개 남았거든. 그대는 더 이상 원수절 아니라는 거에 주의해 주셔서 3팩토리얼 이렇게 곱해주시면 되겠다. 자, 한 문제만 더 하고 쉽시다. 자, 이제 한 문제만 더 하시면 되는데 자, 오른쪽 밑에 있는 문제. 자, 어떤 문제인지 또 볼게요. 자, 여학생 3명과 남학생 6명이 원탁에 항상 그 남학생이 많단 말이야. 왜 항상 남학생이 많을까? 자, 문제를 한번 읽어봐봐. 여학생 3명과 남학생 6명이 원탁에 같은 간격으로 둘러앉으려고 해. 근데 각각의 여학생 사이에는 1명 이상의 남학생이 안다는 건 자, 밑줄 치세요. 여학생끼리 이웃하지 않는다. 여학생 사이에는 1명 이상의 남학생이 있다는 얘기는 여학생이 이웃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얘기하게 되는 거야. 여학생끼리 이웃하지 않는다. 이웃하지 않는다. 그럼 이웃해도 상관이 없는 남학생을 먼저 나열하고 그 사이사이에 여학생을 집어넣는 게 일반적인 방법인데 근데 이 문제가 독특한 게 여학생 사이에 앉아있는 남학생의 수는 항상 달라야 한대. 뭐 이렇게 까다로워. 야, 뭔 소리냐면 예를 들어 여학생 1번이 여기 앉았고 여학생 2번이 여기 앉았고 여학생 3번이 여기 앉잖아? 그럼 여학생과 여학생 사이에 남자애들이 적어도 한 명씩은 앉아줘야 되는데 이 앉는 남자 인원수가 다 달라야 된대. 남학생이 6명인데 그 예를 들어 여기 1명, 여기 2명, 여기 3명 앉아라. 뭐 이런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 느낌이. 그러니까 이런 경우의 수를 계산해 달라. 오케이? 자, 고유화로 한 방에 끝나겠습니다. 한 방에 못 끝내. 한 2-3방에 끝내야 되는데 하여튼 최대한 빨리 한번 끝내보도록 할게. 자, 오늘의 주인공 여자 1번이 자리를 선택하는 방법 몇 가지? 형과 몇 가지? 여자 1번이 자리 선택하는 몇 가지? 한 가지. 자, 잘 봐. 여자 1번이 그래서 여기 앉았다 칠게. 그러니까 여자 1번이 머릿속에 생각이 많은 거야. 내 옆에 어떤 남자를 앉히지? 내 옆에 남자를 몇 명 앉히지?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 왼쪽에 앉히는 남자의 인원수를 결정하는 방법 몇 가지일까요? 자, 6명의 남자이기 때문에 남자애들을 1명, 2명, 3명을 앉혀야 돼. 그러니까 남자 1명 그룹이 있겠고 남자 2명 그룹이 있고 남자 3명 그룹이 있을 텐데 여자 1번의 입장에서 왼쪽에 남자를 몇 명 앉히지? 결정을 해야 돼요. 몇 가지 방법이 있을까요? 상원아, 몇 가지 방법이 있을까? 상원이가 확정을 잘해. 제발. 몇 가지 방법? 3가지가 있어요. 1명을 앉힐 수도 있고 2명을 앉힐 수도 있고 3명을 앉힐 수 있잖아. 얘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여학생 1번에 자, 왼쪽에 오는 남자 수 결정하는 방법이 3가지. 몇 명 앉으라 그럴까?
한 명. 그래, 여자 1번 오른쪽에, 나는 오늘 왠지 오른쪽에 남자가 한 명 있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한 명 앉은 거야. 남자 자리. 딱 만들었어. 그럼 반드시 여자가 앉아야 돼. 그죠? 자, 이제 여자 1번이 왼쪽에 오는 남자 수를 결정하는 거야. 왼쪽에 남자 수. 약간 이게 지금 비정상적인 방법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시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에요. 시간도 적게 걸리고. 자, 두 번째. 여자 1번에 오른쪽에 오는 남자 수를 결정하는 방법 몇 가지일까요? 승우야, 몇 가지일까? 두 가지. 왜? 이미 한 명은 안 쳤으니까. 이쪽에 2명 아니면 3명을 안 쳐야 되잖아. 명진아, 몇 명 안 칠까? 남자 몇 명? 2명? 그럼 남자 2명 안 치잖아? 야, 끝났어, 진짜. 남자 2명 안 치잖아? 그럼 여기 여자 안 치고 남자 3명 여기 안 쳐야 돼. 야, 끝났지 않냐? 그러면은 이제 서로 다 구별이 되는 남자가 앉아야 되는 자리 6군데와 여자 2군데. 그래서 이제 뭐 하면 돼? 야, 남자 배열하는 방법. 서로 다 구별이 되는 여자 1번에게 얼마만큼 가깝냐 먼냐를 기준으로 결정이 되는 여기 있는 6개의 남자 자리에 남자 6명 앉히는 방법 6팩토리얼. 그 다음에 여자가 앉을 수 있는 2개의 자리에 여자를 앉히는 방법 이 2가지. 그래서 요거 2개 곱해주시면은 전부 다 이거 원하는 경우에서 나오게 된다. 이거 원래 되게 까다로운 문제인데 자, 고유화 그것만 좀 연습해 주시면 자, 오늘 과제에 있는 원수열 문제는 항상 고유화를 통해서 문제를 푸시기 바래요. 알겠죠? 자, 15분 쉬고 55분에 마지막 주제 설명할게요. 잠깐만, 이거만 끄고. 뿅.